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남겼죠. 2024년도 이제 마지막 매수에 있는 시드를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아마 요 시기에서 왜 매수를 했냐에 따른 구독자님들의 이제 궁금사항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갔죠. 근데 금리가 0.5% 정도 내려갔습니다. 50bp 정도 내려갔는데요. 곧바로 기술주가 좀 올라왔고, 오히려 이제 뭐 일반 리츠나 나머지 배당주가 좀 많이 빠지는 곡선을 좀 보면서 눈치껏 빠르게 이번에 좀 여기에서 곧바로 뭐 약간의 뭐 경기 침체가 좀 오거나 그런 형태가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번에 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번에 거의 8% 넘게 올랐고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좀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봐도 되죠. 그래서 두 배 추정은 벌써 20%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매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알트코인만큼 수익성을 좀 챙겨 먹으면서 안정성을 좀 가져가 보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좀 해보는 전략 나쁘지 않는다고 했죠. BITU도 마찬가지입니다. BITU도 말 그대로 9%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균 단가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진짜 평균 단가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내 손해가 거의 없이 장기 투자를 해도 손해가 거의 없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고점으로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손해율은 기존의 코인 현물 시장 대비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선택적인 사항인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 관점하고 이더리움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시점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맞긴 합니다. 왜냐면 하단 터치하고 상단 터치를 하면 볼린저 기준점으로는 이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추세 매매 패턴을 좀 더 지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과 마이너스를 감내하고 그냥 여기서 한번 긁었고요. 그다음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부분인데요. 이더리움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적금적인 추이는 상당히 저는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만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누군가는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요. 여기서 조금만 더 경기가 조금만 더 좋아지고 조금만 더 수급만 좋아진다고 하면 이더의 ETF 물량 부분도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제 USDC가 최근에 수위와 또 파트너십을 또 맺고 계속 이제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동향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어느 정도 성장 동력만 좀 갖춰준다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도미넌스 경향성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도미넌스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60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0%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알트코인들에 따른 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만한 여건적 추이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반대로 차트를 좀 그려서 본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거의 이제 볼린저 상단 부분을 돌파하는 형태가 만약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준다고 하면 그게 도미넌스에 주는 알트코인의 마지막 시그널이 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제 뭐 톰리도 마찬가지로 연준과 싸우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패드컷과 리세션을 한번 보았을 때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양호한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인 심리도 강세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돈을 들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정도까지 들어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일본계 아직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는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해드릴 수는 없죠. 중립적인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영국 금리는 동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도 동결이 나왔습니다. 일본하고 한국 아직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는 일본도 좀 확인해 보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올려봐야 그렇게 엔캐리가 크게 작동된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일부 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동결 나오면 더 나이스하게 가지 않겠냐. 어차피 이제 내려가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미국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존버해도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물가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올려야 되는 게 장기적 목표로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경기도 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일본도 이 시점에서는 빨리빨리 올릴 생각이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뻥인다라고 하면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예 안 올리는 게 매우 좋겠죠. 그래야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괜찮고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ETF에 있는 유동성도 같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제가 보았던 측면 중에 하나는 해시레이트에 따른 측면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시레이트 부분도 여전히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여전히 지금 뭐 침체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침체기였다라고 하면 당장의 채굴회사들에 따른 영향성은 지금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조만간에 부채 빈도도 2026년도 때 돌아오는 만기도 생각보다 좀 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전망 추이를 또 본다라고 하면 또 공부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릴 것인데요. 자, 24년도에 원래 목표가 100bp입니다. 그렇죠? 25년도도 기타 같아요. 그러면 25년도에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하면 25bp씩 총 4번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마도 미국의 GDP 증가율 추이가 2% 정도를 도달을 못하면 아마도 100bp를 목표로 했지만 125bp 이상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125bp 이상 했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의 침체에 따른 시그널로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의 이제 물가 추이도 2%에 있지만 지금 5%잖아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3% 정도에 있는 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쓸 수 있는 카드적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장에 있는 경기적인 추이로만 보면 시장의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전환 시기는 내년 한 가을 정도 때 크게 전환 시기가 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거기를 좀 넘어간다고 하면 26년도 때 정도로 한 번 더 넘어가고 가는 형태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2% 효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이번에 1%를 내린다라는 목표적 추이만 좀 도달을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러셀 2000에 있는 기업들 그 안에 대부분 코인 회사들이 거의 다 집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와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알고 있는 이 배당주 기업들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번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배당을 좀 더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굴회사들도 이제 마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거를 빨리 잘 예측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충당을 하려고 하는 부분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향을 보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곧바로 비트코인을 더 매입하고 대출을 좀 더 일으켰죠. 그러니까 금리가 별거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볼 게 많아졌고요. 더 신경 쓸 게 더 많아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이번에 제가 매수를 했던 그 주요 근거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에도 형이 신도 아닌데 뭐 왜 맨날 죄송하냐 부담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댓글은 여전히 저한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도 항상 가끔씩 지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제 채널이 거의 수익성이 잘 안 나오는 채널이다 보니까 진짜로 소통만 추구하려고 하는 특징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거 가지고 이 채널 안에서 뭐 마케팅이나 홍보나 뭘 팔아먹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제 돈을 운영해서 수익화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은 길을 한번 이 어려운 길을 같이 극복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따른 궁금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더리움 부분을 이번 정도로 이제 매입은 마지막이 좀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매입은 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있는 추가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따른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커뮤니티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이 정도 매입을 끝냈으면 이제 내년에 이제 이더리움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곧바로 이제 무엇으로 가냐면요. 이번에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티렉스에서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드디어 2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수량 부분으로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에 있는 ETF로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1.5배를 제가 지향을 한다고 했죠. 차라리 1.5배 MSTX 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기반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얘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도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의 전략은 비트코인은 ETF 전략으로 좀 쓸 거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제가 목표치만큼은 어느 정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있는 의지, 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제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어차피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길 겁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부분을 꼭 참고하실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절대 리딩을 하지 않고요. 리딩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